지난 시간 GPS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성 속 원자시계, 양자역학으로 만든 초정밀 시계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대성 이론 보정까지 필요했습니다. 하루에 11km씩 오차가 쌓이니까요. 왜 그럴까요? 위성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초속 약 4km. 그 속도에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달라진다고? 네, 맞습니다.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기차 안에서 앞으로 공을 던집니다. 공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기차 밖 사람이 보면 100km 플러스 던진 속도. 당연하죠. 그런데 기차 안에서 빛을 쏘면 빛의 속도는 더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냥 빛의 속도입니다. 똑같습니다. 기차가 멈춰 있든 달리고 있든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1905년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실험은 명확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6세 특허청 직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이 이상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빛의 속도가 항상 같다면?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작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공간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시축됩니다. As the train accelerates, the laser beam maintains the speed of light, whether measured inside the cabin or by an observer on the ground. 믿기 어렵죠? 하지만 100% 사실입니다. GPS가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칩니다. 빛의 속도는 왜 항상 같을까? 시간은 정말 느려질까? 쌍둥이 중 한 명이 우주여행 다녀오면 정말 더 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검증됐을까? 특수 상대성 이론. 우주를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1887년 미국 클리블랜드. 두 과학자가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알버트 마이켈슨과 에드워드 몰리. 그들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측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쏜 빛과 수직 방향으로 쏜 빛. 속도 차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믿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에테르라는 물질이 가득하다고. 빛은 이 에테르를 통해 전파된다고. 마치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듯이요. 지구는 이 에테르 속을 초속 30km로 달립니다. 태양 주위를 도니까요. 그렇다면 빛의 속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구가 가는 방향으로 쏜 빛은 더 빠르고 반대 방향은 더 느리고, 마치 강물 속에서 수영하는 것처럼요. 강물과 같은 방향으로 수영하면 빠르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 수영하면 느리죠. 마이켈슨과 몰리는 정밀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빛을 두 방향으로 쏘고 다시 합쳤습니다. 속도가 다르면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물결이 만나면 무늬가 생기는 것처럼요. 실험 시작. 결과는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똑같았습니다. 방향에 상관없이.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방향이 바뀌니까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빛의 속도 항상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에테르가 지구와 함께 움직이나? 아니면 우리 실험이 틀렸나?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905년까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 직원. 그는 과학계의 당황을 몰랐습니다. 최신 학술지도 잘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정말 항상 같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틀린 거다. 대담한 발상이었습니다. 200년 넘게 지켜온 뉴턴 역학.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시간은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른다. 공간은 고정되어 있다.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이 변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수축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속 100km 기차. 기차 안에서 공을 시속 10km로 던집니다. 밖에서 보면 시속 110km. 당연합니다. 속도는 더해집니다. 그런데 빛은 다릅니다. 기차 안에서 빛을 앞으로 쏩니다.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밖에서 보면 여전히 초속 30만 킬로미터. 기차 속도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뒤로 쏘면 역시 초속 30만 킬로미터. 속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실험이 증명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인슈타인의 답. 기차 안과 밖의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공간도 다르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항상 같게 측정되는 겁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수학은 명확했습니다. 논리도 완벽했습니다.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빛의 속도, 불변의 법칙. 초속 2억 9,979만 2,458m, 약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 이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달리든 우주선을 타든 관계없습니다. 빛은 항상 그 속도로 측정됩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빛의 속도가 항상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아인슈타인은 생각했습니다. 속도란 무엇인가?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려면 거리나 시간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둘 다 달라져야 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빛시계를 만듭니다. 거울 두 개를 위아래로 놓습니다. 사이 거리는 1m. 빛을 아래에서 위로 쏩니다. 빛이 위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내려옵니다. 왕복 2m.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걸리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똑딱입니다. 이 빛시계를 가지고 기차에 탑니다. 아주 빠른 기차. 광 속의 절반 속도로 달립니다. 초속 15만 킬로미터. 기차 안에서 빛시계를 봅니다. 빛은 수직으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왕복 2m. 똑딱.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기차 밖에서 이 빛시계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기차가 움직이니까 빛도 비스듬히 움직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동안 기차가 앞으로 갑니다. 빛의 경로가 대각선이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도 마찬가지. 대각선. 결과적으로 빛이 가는 거리가 더 깁니다. 2m보다 훨씬 깁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더 긴 거리를 같은 속도로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차 안에선 한 똑딱, 기차 밖에선 더 긴 시간.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겁니다. 움직이는 기차 안의 시간이 느립니다. 정지한 사람의 시간이 빠릅니다. 이것이 시간 팽창, 타임 디레이션입니다.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광 속에 가까워질수록 더 극적으로.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시속 100km 자동차. 이 속도로 1년을 달립니다. 시간은 얼마나 느려질까요? 약 1억 분의 1초.
느끼지 못합니다. 광 속의 절반 속도로 달리면 1년이 약 1.15년처럼 흐릅니다. 15% 느려집니다. 광 속의 90%로 달리면 1년이 약 2.3년처럼, 광 속의 99%로 달리면 1년이 약 7년처럼, 광 속의 99.9%로 달리면 1년이 약 22년처럼 흐릅니다. 광 속에 가까울수록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인슈타인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나오지만 정말 그럴까? 하지만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뉴턴 이후 200년 동안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정지한 사람,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기 기준에서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면 다릅니다. 이것이 상대성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시간 여행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미래로는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니까요. 당신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세상의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당신은 천천히 늙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광 속의 99%로 10년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지구에선 약 70년이 흐릅니다. 당신은 10년 늙었지만 지구 사람들은 70년 늙었습니다. 미래로 온 겁니다. 물론 아직 그런 우주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과거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SF 영화와 과학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일까요? 실험으로 확인됐을까요? 쌍둥이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 20살, 똑같은 나이입니다. 동생이 우주선을 탑니다. 광 속의 90%로 날아갑니다. 10년을 여행하고 돌아옵니다. 동생의 시간으로 10년. 이제 30살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선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형은 몇 살일까요? 약 43살입니다. 동생은 30살, 형은 43살.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시간 팽창 때문입니다. 동생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형은 지구에 있었습니다. 정지에 있었죠. 그의 시간은 정상으로 흘렀습니다. 동생이 10년 늙을 동안 형은 23년 늙었습니다. 이것이 쌍둥이 역설, 트윈 패러독스입니다. 왜 역설이라고 할까요? 잠깐만요. 의문이 생깁니다. 상대성 이론 아닌가요? 동생이 형에게서 멀어지면 형도 동생에게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서로 멀어지는 건데 누가 움직이는 걸까요? 동생 입장에선 형이 멀어집니다. 형 입장에선 동생이 멀어집니다. 둘 다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둘 다 시간이 느려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둘의 상황이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동생은 가속했습니다. 출발할 때 가속. 이 순간 시간 흐름이 바뀝니다. 지구 시간에서 우주선 시간으로 등 속으로 날아가는 동안 이 느린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멀리 가서 방향을 바꿀 때 다시 가속합니다. 그리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 감속합니다. 이 순간 시간 흐름이 다시 바뀝니다. 우주선 시간에서 지구 시간으로. 형은 쭉 지구에 있었습니다. 시간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에 적용됩니다. 가속 운동은 다릅니다. 가속한 동생의 시간이 실제로 느려집니다. 역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SF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아직 그런 우주선은 없습니다. 광 속의 99%로 가는 우주선.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원리는 맞습니다. 만약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정말로 검증됐나요? 실제로 시간이 느려지는 걸 봤나요? 네, 봤습니다. 여러 번. 1971년 10월 미국의 두 물리학자 조지프 해플과 리처드 키팅, 그들은 특이한 실험을 합니다. 원자시계 4개를 준비합니다. 세슘 원자시계, 1초에 90억 번 진동하는 초정밀 시계입니다. 2개는 비행기에 실습니다. 상업용 여객기. 한 대는 동쪽으로, 한 대는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나머지 2개는 지상에 둡니다. 비교용입니다. 비행기가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간 비행기 시계, 지상 시계보다 59나노초 느렸습니다. 10억 분의 59초. 서쪽으로 간 비행기 시계, 지상 시계보다 273나노초 빨랐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지상 시계도 사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요. 동쪽으로 가는 비행기는 자전 방향과 같습니다. 지구 자전 속도에 비행기 속도가 더해집니다. 지상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느려집니다.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는 자전 방향과 반대입니다. 지구 자전 속도에서 비행기 속도가 빼집니다.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덜 느려집니다. 오히려 빨라진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차 10% 이내. 시간이 정말로 느려졌습니다. 비행기 속도로도 측정됩니다. 또 다른 증거.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옵니다.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하면 생깁니다. 상층 대기, 고도 15km에서 만들어집니다. 뮤온은 불안정합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수명이 약 2.2 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2.2초.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약 660m, 15km는 불가능합니다.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달합니다. 우리는 지표면에서 뮤온을 관측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간 팽창입니다. 뮤온은 빠릅니다. 광 속의 98% 정도. 이 속도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뮤온의 시간으로는 2.2 마이크로초.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약 30 마이크로초. 약 15배 느립니다. 그래서 15km를 날아올 수 있습니다. 뮤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시간은 정상입니다. 2.2 마이크로초 살고 사라집니다. 대신 거리가 줄어듭니다. 길이 수축. 15km가 약 1km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달합니다. 같은 현상, 다른 관점. 둘 다 맞습니다. 이것이 상대성입니다. 입자 가속기에서도 확인됩니다. 세르네 LHC,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입자를 광 속의 99.9999%까지 가속시킵니다. 이 속도에서 입자의 시간은 거의 멈춥니다. 보통 1나노초 살 입자가 수백 나노초를 삽니다. 내일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GPS.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위성 속 원자시계. 특수 상대성 이론 효과로 하루 약 7마이크로초 느려집니다. 위성이 초속 4km로 움직이니까요.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 약 2m 오차. 1년이면 700m. 내비게이션이 엉망이 됩니다. 시간 팽창.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1972년 비행기 실험. 뮤온 관측. 입자 가속기 데이터.
GPS 보조 모두 시간 팽창을 증명합니다. 100년 넘게 수천 번 검증됐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100% 맞는 이론. 이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도 변합니다. 시간이 느려진다면 공간도 변합니다. 길이 수축, 영어로 랭스 컨트랙션. 움직이는 물체는 짧아집니다. 왜 시간만 변하지 않고 길이도 변할까요?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려면 시간이 늘어나면 거리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도가 같습니다.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둘은 짝입니다. 한쪽만 있으면 빛의 속도 불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1m 자. 이 자를 들고 광속의 90%로 달립니다. 정지한 사람이 보면 자가 약 44cm로 보입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가 정말 짧아지나요? 네. 측정하면 짧습니다. 물리적으로 수축합니다.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선 여전히 1m입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주변 공간이 시축됩니다. 앞에 있는 목적지까지 거리가 짧아 보입니다. 뉴턴이 바로 그랬죠. 15km가 1km처럼 느껴진 겁니다.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같은 현상의 양면입니다.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 둘 다 맞습니다.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더 극적입니다. 광속의 99%로 달리면 길이가 약 14%로 줄어듭니다. 광속의 99.9%로 달리면 약 4%로 줄어듭니다. 거의 납작해집니다. 물론 일상 속도에선 느끼지 못합니다. 시속 100km? 길이 변화는 1조분의 1 미만. 측정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수축됩니다. 앞뒤로만 짧아집니다. 좌우, 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빛의 속도 불변을 유지하려면 그래야 합니다.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같은 현상의 양면입니다.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 둘 다 맞습니다. 뉴턴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면 뉴턴의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15km를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뉴턴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시간은 정상입니다. 대신 거리가 수축됩니다. 15km가 1km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현상, 다른 설명. 둘 다 맞습니다. 이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상대성. 모든 것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도, 공간도.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적입니다.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것만은 누가 측정하든 똑같습니다. 이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모든 상대성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봤습니다.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누가 측정하든 똑같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공간도 달라집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짧아집니다. 쌍둥이 역설. 우주여행 다녀온 동생이 정말로 더 젊습니다. SF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1971년 비행기 실험, 뉴턴 관측, 입자 가속기, GPS 모두 증명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만은 절대적입니다. 이 하나의 진리가 우주의 법칙을 바꿨습니다. 뉴턴 이후 200년, 시간은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공간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6세 특허청 직원이 모두 뒤집었습니다. 1905년
한 편의 논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GPS로 길을 찾을 때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작동합니다. 위성 시계를 보정할 때마다 시간 팽창을 계산합니다. 100년 전 말도 안 된다던 이론, 오늘날 가장 정확하게 검증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특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알았습니다. 등속 운동만 다뤘구나. 가속 운동은? 중력은? 10년을 더 고민했습니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 더 놀라운 이론이 탄생합니다. 중력은 힘이 아닙니다. 시공간의 휘어짐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이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멈추는 곳, 빛도 탈출 못하는 곳, 블랙홀의 비밀. 그 모든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시간과 공간을 바꿨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 전체를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